어떨 때 급매물로 파냐면 굉장히 지치고 힘들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야 되는데 이제 집값 6개월 떨어졌거든요. 6개월 떨어진 거 가지고 절대 포기하는 마음 들지 않고요. 저도 과거에 이제 보면 3년이 너무 힘들더라고요. 듣다 보면 알걸요, 하다 보면 늘걸요, 재테크 비법을. 매일 오전 11시 편하고 친근한 경제 파트너 박연미의 목돈 연구소. 부동산 시장 참 헷갈리죠? 그래요. 유튜브로 안전한 먹거리님 부동산 맛집 목돈연구소 출첵합니다 하셨는데 맞습니다. 부동산 정보 이런 걸 누가 알려줘. 여기서 알려드리지. 그쵸? 전국의 아파트 단지 중에서 시가총액 상위 50위권 안에 들어가는 일명 대장주 아파트들 가격이 조금 움직였다고 합니다.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는지 요거 시장에서 제일 잘하는 분이 제 옆에 앉아 계십니다. 금리 동결하고 맞물려서 집값 반등의 신호일까요? 아니면 꿈쩍, 움찔 잠깐 그러고 마는 걸까요? 부동산연구소 김인만 소장에게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 소장님 오늘 아침에 우리 깜짝 놀랐잖아요. 저는 정말 놀랐어요. 아침에 움찔움찔했단 말이에요. 지금 그 수도권 상황 모르시는 지방에 계신 분들이 네. 아니 대체 아침에 무슨 일이 있었소? 질문을 보내시는데 오늘 새벽에 한 6시 반 좀 넘어서 진짜로 대피하라는 경계 경보가 네. 있었습니다. 오발령이라고 나중에 정정을 했는데요. 이게 북한에서 발사체를 쏴서 백령도 인근 주민들도 대피하라는 경계 경보가 발령이 되었고 일대 소동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전 시간이 좀 분주했습니다. 지금은 상황이 종료가 되었고요. 여하간 오전에 이런 상황이었는데 또 뭐 주요 포털 사이트 기능이 잠깐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요에 좀 불안감을 증폭시키도 한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부동산도 그렇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 동네 부동산에 가면 거래가 안 된다라고 하고 네. 내가 거래하던 부동산도 거래가 안 돼서 문 닫았다 이런 동네도 많거든요. 네네. 근데 50개 비싼 아파트는 가격이 좀 오르는 것 같다. 이건 뭐예요? 아무래도 지역마다 좀 편차는 있겠죠. 우리가 지금 뭐 항상 제가 매주 주간 통계도 알려드리고 하는데 그 통계라는 게 평균일 뿐이거든요. 반평균이 80이라도 잘하는 친구가 있고 못하는 친구가 있듯이 나는 공부 좀 잘하면 당연히 90점 이상 잘하는 부분만 이제 보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나온 게 KB 선도 아파트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이번에 재밌는 결과가 나왔는데요. 이게 작년 6월에 0.06이었고요. 11개월 만에 처음으로 상승으로 전환됐습니다. 0.1 상승이 전환됐는데 이게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우리 아파트 세대수가 있잖아요. 네. 세대수하고 각 아파트 가격을 곱합니다. 곱해가지고 총액, 시가총액이죠. 우리 주식처럼 시가총액을 만드는데 이게 50개 아파트 중에 이제 순위를 정하게 되죠. 그래서 0.1%가 나왔는데 제가 궁금해가지고 찾아봤거든요. 진짜 1위는 누구야? 진짜 이게 공부 전교 1등은 누구야?라고 찾아보니까 송파 헬리오시티가 1위였더라고요. 여기 세대수가 많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이게 성적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라 많이 모여 있어야 되거든요. 헬리오시티가 네. 9,510세대이기 때문에 1위했고요. 자, 2위가 누구냐라고 하니까 반포자이가 2위였더라고요. 그래서 1위, 2위가 역시 좋은데 자, 헬리오시티 시가총액이요. 14조 9,800억. 나왔습니다. 그래서 와 14조 굉장히 많긴 한데 오늘 아까 앞서서 이제 머스크가 중국에 갔다라고 했는데 머스크 정도면 헬리오시티 다 살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도 살짝 하게 되고요. 아, 네. 이게 또 재밌는 게 3.3제곱미터당 자 세대수 빼고 평당 가격은 누가 높으냐라고 하니까 역시 압구정 현대가 가장 높게 나왔습니다. 네. 무려 9,678만 원. 거의 평당 1억 정도. 여기는 지금 재건축 이슈가 있어서 더 올랐겠죠. 근데 우리 네. 반포자이나 헬리오시티는 새 아파트란 말이에요. 그러면 건축비가 거의 감가상각이 많이 안 된 아파트들인데 사실 압구정 현대는 감가상각해서 콘크리트 가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평당 1억 정도 나왔다는 얘기는 재건축 기대감이 굉장히 크게 반영이 된 것 같고요. 12 아파트 모두 다 서울에 있습니다. 송파가 6개 있고요. 반포, 그러니까 서초구가 2개 있고 강남 2개에서 12는 모두 강남에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게
그런 데가 몇 군데 있기는 한데 전체적으로 그런 건 아니다. 우리 그렇게 보는 게 맞겠네요. 그렇죠. 이게 아무래도 좀 똘똘한 지역, 음. 똘똘한 한채 현상이 지금 또 유효한 것 같은데 작년에 집값이 많이 떨어졌잖아요. 작년 4분기 거의 폭락하다시피 떨어졌다가 1월부터 이제 거래량이 조금씩 늘어나다 보니까 집주인들이야 이제 오를 일만 남았어. 이제 금리도 더 이상 안 오를 거야 라는 생각을 하는데 매수자들은 머리가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생각이 다르죠. 생각이 매수자는. 다르죠. 그래서 네. 금리만뿐만 아니라 집값이 많이 올랐는데 2015년부터 2021년까지 급등했다가 살짝 조정되다가 다시 또 올라서 집값 너무 비싼 거 아니야라는 부담감을 여전히 느끼고 있고요. 뭐 금리 불확실성도 있고 또 경기도 여전히 안 좋다. 경제가 이렇게 안 좋은데 부동산이 계속 집값 오를 수 있을까? 또 최근에 우리 전세 사기, 역전세, 네. 전세가 매매 가격을 밀어 올리기도 하고 버텨주기도 하는데 전세가 여전히 또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모든 걸 고려하면 안 되겠어. 똘똘한 지역, 옥석가리기를 해야겠다라는 심리가 강해서 아무래도 서울, 지방보다는 서울이 강하고요. 서울에서도 이런 똘똘한 지역들로 좀 많이 쏠림 현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기가 좋지 않고 우리 상저하고라고 했는데 상저하저가 될 수도 있다라고 지금 전망이 변하잖아요. 네. 이런 상황에서도 소위 똘똘한 한 채 강남 중심 이 분위기가 다시 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당분간은 이렇게 갈 것 같습니다. 지금 어느 누구도 집주인들도 사실 쉽게 이 줄다리기 게임에서 질 생각이 없고요. 매수자들도 쉽게 따라갈 생각이 없기 때문에 당분간은 팽팽하게 움직이는데 그래도 자금력이 되고 사야 되는 분들이라면 아니면 갈아타기 수요라면 조금이라도 더 상급지 위주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렇게 서울, 강남 중심으로 좀 움직일 것 같고 요게 올해만 보지 말고요. 한 3년 정도 본다면 또 모르죠. 또 여러 가지 변수들 사실 뭐 수도권 외곽이나 지방은 많이 빠졌는데 이런 똘똘한 지역들은 안 빠졌잖아요. 그 얘기는 또 반대로 생각하면 나중에 2차 하락이 왔을 때 똘똘한 지역들 집주인들이 한번 패닉이 와서 막 집어 던질 때가 되면 오히려 안 빠진 지역들이 또 빠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과거 보면 2008년도 2009년 이때 네. 외곽 지역들이 많이 빠졌고요. 2012년은 강남이 좀 많이 빠졌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 사실 마냥 박수 칠 일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조금 더 길게 봐야 된다는 얘기인데 네. 그러면은 일단 금리 변수는 일단 우리가 지금 이제 재하고도 시장을 볼 수 있는 시기에 접어든 거 아니에요? 금리는 사실 뭐 그렇죠. 지금 사실 금리가 우리 변수가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소장님도 이제 금리 변수 그 제거하는 쪽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제 마음은 거의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네. 동결 모드로 가는데 제가 불안한 건 그거죠. 우리 예상과 다르게 혹시라도 금리가 오르거나 내릴 때 저는 걱정하는 부분이고요. 거의 올해 말까지 동결로 간다는 건 우리 모두 다 생각하는 부분이잖아요. 한국은행도 이 부분을 아마 모르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금리를 올려버리게 되면 시장에서는 다시 시작이네? 큰일 났다라고 해서 큰 폭의 하락이 될 수도 있고요. 반대로 인하를 하게 되면 끝났다. 이제 내려갈 일만 남았구나 해서 매수 대기자들이 많이 유입이 되면서 큰 폭으로 또 반등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이나 정부 입장에서는 싫어요. 많이 오르는 것도 싫고요. 많이 떨어지는 것도 싫고요. 차라리 지금처럼 보합 유지하는 게 거의 베스트 케이스이기 때문에 금리 동결은 저는 당분간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시장에서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반기에 입주 물량이 더 늘어요. 네네. 그리고 역전세난이 더 가중될 수도 있다. 맞아요.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소위 상황이 이렇게 되면 패닉에 던지는 물량이 좀 나올 법도 한데 던지는 물량은 또 안 나온단 말이에요. 저는 지금 안 나오리라고 봅니다. 이런 거는 어떻게 읽어야 됩니까? 자, 우리가 아파트 시장은 심리잖아요. 이게 꼬마 빌딩이나 상가하고는 달라요. 꼬마 빌딩 상가는 오직 금리에 영향을 줍니다. 대출이자에 영향을 주게 되고요. 월세보다 대출이자가 많으냐 적으냐 가지고 판단을 하는데 아파트는 여러 가지가 작용이 되고 특히 심리가 중요하거든요. 자, 우리가 역지사지에서 집주인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내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데 그냥 금리 더 안 오를 것 같긴 한데 뭐 역전세 정도 가지고 과연 내 집을 내 자산을 쉽게 던질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좀 의구심을 가지고 있고요. 심리를 보더라도 어떨 때 급매물로 파냐면 굉장히 지치고 힘들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야 되는데 이제 집값 6개월 떨어졌거든요. 6개월 떨어진 거 가지고 절대 포기하는 마음 들지 않고요. 저도 과거에 이제 보면 3년이 너무 힘들더라고요. 1년은 무조건 버티는데 1년에서 2년 넘어가면서 집값이 내 생각보다
많이 반등을 하지 않으면 대출 이자는 내고 있는데 힘들다. 이렇게 버텨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고 3년 차 접어들면 아마 부부 싸움도 엄청나게 많이 할 겁니다. 부부 중에 한 분은 내가 하지 말자고 했지 라는 목소리들이 나오고요. 실제로 부부싸움 네. 굉장히 많이 하고 저도 옛날에 많이 했는데 실제로 그런 경우들이 있고 심지어는 제 손님 중에 남편이 숟가락 집어던진다고 하시는 아이고야 안 됩니다. 아침에 밥 먹다가 네. 집값 떨어지니까 화난다고. 자 말로 합시다 여러분. 폭력은 안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분쟁이 생기면 이제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투자하고 내가 버티고 있지? 우리 가족을 위해서 하는데 필요 없어. 그냥 팔아버리고 마음 편하게 살래라고 해서 던지는 게 3년 차부터 발생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6개월 됐기 때문에 아직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고 혹시라도 3년 차에 그런 현상이 발생하면 사실은 바닥을 지나는 신호거든요. 다음 상승장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3년 기다렸다면 오히려 기다리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 상황을 보는 눈이 참 엇갈립니다. 그래서 한쪽에서는 오른다, 한쪽에서는 우리 동네 호가 더 빠졌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데요. 네네. 통계로 한번 볼게요. 지난주 이 시간에 한 주 지나면 서울 수도권은 이제 앞에서 마이너스 떨어질 거다 이런 말씀도 해주셨는데 네네. 우리 실제 시장 움직임은 어땠나요? 이게 서울하고 우리 앞서서 이제 양극화 이야기 했잖아요. 네. 서울하고 이제 선도 50개 지역들, 강남은 강세라고 했는데 그대로 주간 통계에도 반영이 됐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지난주 이제 마이너스 0.01%였어요. 그래서 제가 일주일 지나면 이제 마이너스 떼고 플러스로 갈 거라고 했는데 서울은 맞았어요. 0.03 나왔습니다. 그래서 1년 만에 상승으로 전환이 돼서 이제 박수를 치고 일각에서는 드디어 서울이 상승이다라고 하는데 네. 문제는 지방하고 이제 수도권 지역이거든요. 수도권 지역도 지난주에 마이너스 0.01 서울하고 똑같았는데 이번 주는 마이너스 0.02 오히려 하락폭이 조금 더 커졌고요. 네. 경기도로 보자면 경기도는 마이너스 0.06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경기도도 지역별로 온도 차이가 확실히 있는 게 남쪽은 삼성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 때문에 굉장히 상승폭이 커요. 0.3 뭐 이렇게 나오는데 북부 쪽은 마이너스가 크기 때문에 지역별로 온도 차이가 굉장히 크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만약에 대세 상승이라면 전체 모든 지역들이 따끈따끈하게 다 플러스 높은 수치를 기록하는데 지금은 지역에 따라서 호조에 따라서 이렇게 온도 차이가 극명히 갈려지고 있습니다. 근데 항상 하는 생각이지만 네. 그게 뭐라고 이게 몇십억씩 할 일이에요. 너무 비싸지 않아요, 집값이? 사실은 그렇죠. 너무 비싸긴 합니다. 진짜 비싸긴 비싸요. 이 주택 매매에 대한 소비자 심리는 어떻습니까? 심리도 조금씩 개선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조금씩 나아지고는 있는데 이게 재밌는 게 또 4월 심리지수가 나왔는데요. 이게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공인중개사하고 일반 가구들 설문조사를 해가지고 그래 가격이 상승하게 하느냐 거래가 증가하느냐 너 어떻게 생각해? 라고 해서 설문조사를 해가지고요. 0에서 200까지 수치화를 합니다. 그래서 100이 넘어가면 오른다라고 하는 비율이 높은 거고요. 100이 이하면 내려간다라는 비중이 높은 건데 지금 조사 결과를 보면 전국이 107.7이 나왔고요. 서울이 110.3 전국보다는 서울이 살짝 높게 나왔고 지난달하고 비교해 보면 서울이 지난달이 109였는데 이번 달이 아니죠. 4월이 110.3이 나왔으니까 3월보다는 4월이 소폭 개선이 됐고요. 자, 우리가 집값 많이 떨어졌다라고 했던 2022년 작년 네. 11월이 전국이 84, 서울이 79였으니까 그때에 비하면 이제 100이 넘어갔으니까 상승이 좀 많이 나오는데 1년 전하고 비교해 보면은요. 작년 4월하고 비교해 보면 서울이 123.7이었거든요. 그러니까 1년 전하고 비교해 보면 아직도 낮은 수준이고 11월하고 비교해 보면 좀 좋아졌다. 그래서 딱 중간 지금은 보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작년에 한참 어려울 때보다 조금 나아지기는 했는데 그렇죠. 뭐 아직까지는 완연하게 회복됐다 보기는 어렵고 네. 가격 전망 지수는 여전히 기준선 아래에 있네요. 그렇죠. 조사 결과마다 이렇게 다 조금씩 다르게도 나오고요. 지역마다 편차가 크기 때문에 통계는 통계고 평균은 평균이다. 내가 살고 있고 내가 관심 있는 지역, 개별 지역 위주로 또 별도로 분석이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체감하시는 경기들이 참 다를 것 같은데 다 달라요. 네. 올해 초에 이거 우리가 논란될 수 있다라고 했던 게 실제로 시장을 지금 굉장히 헷갈리게 하는 게 하나 더 있습니다. 네. 국회에서 법안 처리가 안 되면 이거 되게 문제될 수 있다. 둔촌 뚫고 그렇죠. 네. 그 미분양 정리될 때 말씀하셨는데 네네.
올해 초에 풀어준다고 했는데 법안이 처리가 안 된 것들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죠?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둔촌주공 사례를 네. 보듯이 실거주 의무. 전매 제한은 풀렸습니다. 전매 제한은 시행령 개정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풀어줄 수가 있는데 그래서 전매 제한은 허용이 됩니다. 둔촌주공 같은 경우는 올해 말 되면 팔 수 있어요. 분양권 팔 수 있는데 문제가 뭐냐면 실거주 의무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법안 국회 통과가 돼야 되는데 네. 지금 계속 계류 중입니다. 6월부터 이제 논의를 한다라고 하는데 우리 전세 사기 특별법도 한 달 동안 논의를 했는데 이게 실거주 의무는 사실은 아주 뭐 굉장히 민감한 민감하고 사안일 수 입장 있죠. 차이가 있어요. 네. 전세 사기 특별법은 당연히 해야 되는 법인데 이거는 다르기 때문에 투기 우려도 있기 때문에 언제 통과될지도 모르겠고요. 만약에 12월까지 통과가 안 되면 둔촌주공은 팔 수 없습니다. 그럼 분양권 전매 제한 규제는 시행령으로 풀어주는데 네. 실거주 의무가 법으로 묶여 있어서 폐지가 안 되면은 이거 팔았는데 나는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데 앞뒤가 안 맞는 거잖아요. 앞뒤가 안 맞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이거는 사실은 못 파는 거고요. 뭐 일각에서는 팔고 나서 그 집에 전세를 살면 된다. 아이고. 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하는데 사실 그게 제대로 된 답변인지는 네, 좀 그건 그렇습니다.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고 또 네네. 다른 건 어떤 게 있습니까? 우리 초과이익 환수도 네. 국회 통과 못됐고요. 이 이야기하니까 어떤 분은 된 거 아니야라고 하는데 초과이익 환수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3천만 원 넘어가게 되면 이제 부과하게 되는데요. 3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기준을 상향 조정해주고요. 그 시점을 추진위부터 이제 적용이 되는데 추진위부터 공사 완료 단계까지 발생한 이익에 대해서 초과이익을 환수하는데 추진위는 너무 멀다라고 해서 조합 설립 단계부터 하자라고 했는데 이것도 국회 통과돼야 되고요. 우리가 여러 번 다뤘던 일기 신도시 특별법, 네. 노후 계획도시 재정비 특별법도 여전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고요. 상당히 오랜 시간 저는 진통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정리가 안 되면 시장에서 굉장히 혼란이 클 것 같은데. 혼란도 크고요. 예. 또 일각에서는 적용된 줄 알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뉴스만 보고 됐구나. 팔면 되구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네. 사실은 우리 실거주 의무 같은 경우도 물론 논란은 있겠지만 좀 빨리 좀 합의를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부터 안심전세 앱 그 2.0이 네네. 서비스가 시작이 되는데 요거 집주인 정보를 집주인 그 톡으로 가면은 동의합니다 누르면 뭐 세금 체납 정보 이런 거 확인할 수 뭐 있잖아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도움이 많이 될까요? 저는 도움은 된다고 봅니다. 도움은 되고요. 참고 도움은 되는데 사실은 좀 불편한 게 결국에는 계약자 당사자가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저는 우리 유튜브 업로드 하듯이 계약서 작성한 다음에 공인중개사나 허그에서 이렇게 업로드하면 자동으로 좀 확인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지금까지 부동산연구소 김인만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